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공대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자리도 좀 이제 비좁고 난감하시고 하실 텐데, 그러니까 1시간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고, 끝나고 나서 개별적인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크 대고 1시간 동안 설명 듣는 게 좀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최대한 좀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진행자를 소개 드리면, 제가 과목별로 이제 지금 김상훈 평가사님도 계시고, 김강선 평가사님도 계시고, 예, 사진이랑 다르지만 저도 있고, 예, 황현학 평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층에 이제 장원석 평가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실무 과목 전담해 주실 분이시고, 1층에 가시면 자유롭게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떡하다가 제가 꼰대가 되어버렸네. 네. 사실 이 감정평가 실무가 우리 시험의 마스코트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저는 실무의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시험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고요. 과거 한 5년 이전에 생각했던 수험의 분위기는 좀 쉽게 하자, 편하게 하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절대 이제 그렇게 해서는 합격을 기대할 수가 없는 시험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현재는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네. 경쟁력을 갖춰야지만 또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건데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효율성. 두 번째, 쉬운 공부의 역설.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프 사이클. 먼저 효율성인데요.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공부는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절대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요. 절대 공부 시간이 남들보다 적은 상황에서 효율성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최소한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때그때 나한테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는 길을 찾아가는 전략들, 그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가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남보다 적게 공부하고 각해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연계된 건데요. 두 번째, 쉬운 공부 역설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이론 복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 3년 이상 공부한 수험생들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는 첫 해, 둘째 해 공부하시면서 공부했던 것들이 합격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년차, 4년차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은 뭔가 하면, 그나마 본인이 1, 2년차 때 실무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3과목 중에서는 실무를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차, 2년차 때 실무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론 복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3년차, 4년차 되어서도 실무의 꽈락을 걱정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초년차의 쉬운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역설적으로 시간이 지나서도 실력이 못 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오늘 설명회를 합니다. 금요일인가요? 개강 날짜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의 개강이 아니잖아요. 그죠? 개강을 하는 순간 무조건 긴장을 하셔야 되고요. 하루에 12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고요. 책상에 앉아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험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수험에 몰입하셔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하루에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들어버리면
1년 내내 그렇게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언컨대 딱 2달을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시면 그것이 몸에 뻵니다. 예. 수험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 공부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 아니에요. 본인을 못 믿는 거예요. 본인은 하루에 12시간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죠? 해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하루에 10시간 공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또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예, 스트레스 받고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은 라이프 사이클, 수험생이 갖춰야 되는 라이프 사이클을 못 갖춰서 그렇습니다. 그게 다 되면 다 필요 없어요. 아니 실무는 원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문제 구조의 패턴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실무는 15페이지의 문제지를 주고요. 그것을 빠르게 분석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꽈락의 가장 큰 원인은 문제 내 문제를 다 못 풀어요. 그냥. 예, 그래서 꽈락인 거예요. 예, 문제 분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학문적인, 이론적인 깊이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연습이 돼야 돼요. 예, 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실무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기술적 답안의 작성. 실무는요, 숫자와 서술을 병행하다 보니까 예, 기술적으로 전달성을 높여서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예, 이론 목표 같은 경우는 그냥 텍스트를 쭉 쓰면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답안의 형태가 다 비슷해요. 전달성이라고 해봤자 그냥 글씨가 좋은 거, 나쁜 거, 그 차이입니다. 근데 실무는 표현의 방식에 따라서 채점자로 하여금 바로바로 눈에 꽂히게 할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추구하셔야 된다. 이게 이론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적인 이야기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실무심의 어려운 것은 책에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책에서 배우는 것들은 기본 원리들과 원칙들을 배웁니다. 현재 업계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 또는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출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매년마다 2차 시험의 랜드마크 실무의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무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현업에서 일을 하는 강사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너무 또 좀 꼰대처럼 여전히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은 이제 이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워패스에서 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김강산 평가사라고 합니다. 요새 수험 강의도 수험 강의지만 대회 강의를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이글이글한 눈빛을 본 게 되게 오랜만인데요. 밖에서 대회 강의하면 다들 쩔어 있진 않은데 여기는 1차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운 자리니까요. 몸에 힘 좀 푸시고 그냥 한번 들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감자평가사 시험 특징을 아까 앞에 말씀 좀 해주셨는데요.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세무사는 한 23,000명 정도 지원했다고 해요. 700명 뽑는데요. 10년 전에 7,000명 지원했는데 지금 그것도 한 3배 정도 늘었죠. 저희 시험 같은 경우도 지금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8,600명 중에 180명이면 엄청 힘든 시험인데요. 제가 유튜브도 좀 하고 있고 인스타도 하고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창구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는데 그 상담들을 종합해 보면 요즘에 전문직 시험이 많이 사람들이 응시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보실 분들이 다 지금 공부를 이쪽을 하고 있고요. 뭐 대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병행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시험의 특징이자 매력이자 재밌는 점이라 생각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살인지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다 필요 없이 300분 동안 완장 빼고 계급장 떼고 300분 동안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180명 정도를 뽑습니다. 감자평가 이론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갈게요. 감자평가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공부할 때는 그냥 감자평가 이론이었는데 뭐 어느 생각부터 감자평가 총론 파트랑 강론 파트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총론과 강론을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감정평가 총론 같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 부동산학에다가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학 1차 다 하셨죠? 부동산학 원론 중에 감정평가 파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글 써내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잡학입니다. 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좀 많은 것 같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잘 안 되실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론 중에 강론 파트는 뭐냐면 감정평가 실무를 그냥 글로 써내려간다 보시면 돼요. 감정평가 어떻게 하냐? 근거는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총론적인 파트랑 강론적인 파트가 섞여서 출제가 되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게 둘 다 잘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그래서 총론 파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총론 파트가 문제가 많이 나오면 합격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강론 파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론 파트가 나오면 좀 더 수월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파트를 적절하게 공부해 가는 게 되게 핵심인데 처음에 다들 계속 나올 거예요. 감정평가 실무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요. 당연히 감정평가 실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첫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시험날까지 공부한다 치면 대충 한 16개월 정도 공부를 할 거거든요. 앞에 선행 안 했다고 쳤을 때 16개월 중에 한 2달 정도는 쉴 거예요. 그렇죠? 2달 정도 쉴 거고 그럼 한 14개월 정도 남아요. 그 중에 보통 실무를 한 7달 정도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절반 정도 실무 공부하시고 나머지 7달 중에 법규를 한 5달 정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이론 공부할 시간은 2달밖에 안 남아요. 네, 2달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이렇게 적게 공부하는 이유가 쉬워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쉬워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무랑 법규 공부량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는 이 2달 동안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100분 동안 100점을 쌓으라고 갈까? 요거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제일 베스트는 내가 이걸 다 알고 기본 지식을 다 알고 물어보는 걸 대답하면 돼요. A를 물어봤을 때 A를 대답하면 돼요. B를 물어봤을 때 B를 대답하면 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가지 수가 400개가 넘습니다. 감정평가 이론 같은 경우는. 엑셀로 정리해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지식을 쌓다가 끝나잖아요. 2달 정도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론의 공부 방법은 쌓아놓고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출제가 될 만한 거를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출제가 될 만한 게 무엇이냐 하면 정답은 기출에 있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기출만 봤고요. 기출 이외에는 사실 보진 않았어요. 기출이 계속 기출되기 때문에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 제 기본 강의라던가 다음 주에 나올 책은 무조건 기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제 책을 봤을 때 기출이 안 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기본 강의 책을 만들었거든요. 강의 진행도 그렇게 할 거고 그 기출에 힘을 좀 많이 줬습니다. 예전에는 실무를 잡아놓고 어찌 보면 감정평가사 시험은 실무와 아이들이었어요. 실무와 아이들. 그래서 실무를 한 몇 가락 정도 만들어 놓고 네 문제 다 풀 수 있게끔은 해놓고 법규는 행정법 위주로 잘 해놓고 개별법 암기 들어가고 이론 같은 경우는 의의 한 300개 정도 외워서 들어가면 되겠다. 요게 좀 먹혔거든요. 아까 한 1,700명, 2,000명 봤을 때 그게 먹혔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지금은 3개 다 잘해야 됩니다. 되게 안타깝지만 지금 입성하신 분들은 3과목을 다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14개월 중에 3개를 어느 정도 궤도에 다 올려놓으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론 강사니까 이론이 가장 올리기 쉽지 않나 싶습니다. 기출만 보면 돼요. 기출 보고요. 그냥 글만 잘 쓰면 돼요. 자, 그러면 기출에 들어갈 기본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하면 저기 주신 커리큘럼 2차 연간 일정 보시면 중간쯤에 제가 있어요. 9791K가 중간에 기본 총론, 강론, 문제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총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학 플러스 알파거든요. 근데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최대한 재밌게 하품 없이 졸음 없이 최대한 재밌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왜냐면 총론 파트 같은 경우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해예요. 이해. 암기는 절대 안 돼요. 암기만 하면 절대 안 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로만 이 시험의 점수를 한다면 지나가는 고등학생 잡고 10만 원 줄 테니까 외울래? 하면 일주일 동안 외워요.
암기로만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도구,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도구를 갖고 가져가는 게 암기지. 일단 감자평가 이론 중에 총론 파트는 무조건 이해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 강론 같은 경우는 실무와 연계된 과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자평가 실무를 글로 써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다분히 암기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랑 암기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A라는 물건에 대해서 감자평가 방법 원칙을 X라고 이해했다면 바로 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좀 어렵습니다. 실무랑 연계가 돼 있어서 실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로 할 거예요. 기출문제로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다른 문제로 할 수는 있긴 한데 솔직히 기출문제보다 더 좋은 문제를 제가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로 계속 돌릴 겁니다. 책도 곧 나올 거고요. 다음 주에. 그래서 최대한 써보는 건데 이때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시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기본 지식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기출문제 들어가니까 어려운데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이 시험은 버티는 사람이 합격을 합니다. 버티시고 그리고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 써야 채점자의 눈에 확확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 스킬도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저희 같이 시작하면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이거 지워야겠네. 여기 뭐 효율성, 경쟁력 쓰셨는데요. 뭐 다들 사정이 있겠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한 2, 3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공부하러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 돈이 없어서 직장 병행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처럼 알바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대학생인데 집에서 하라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학생 중에서는 토익 따고 스펙 쌓는데 2, 3년 걸리는데 차라리 그거 할 바에는 감자평가서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제 퇴직하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여기에는 뭐 두 아이의 아빠나 엄마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잠은 죽어서 잔다는 마인드로 하셔야 됩니다. 네, 잠은 죽어서 하면 돼요.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 못 봤잖아요, 그죠? 잠은 죽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합격하시면 잠 잘 못 자요. 일하다 보면 그거 미리 연습한다고 보시면 되고 마인드를 어떻게 잡냐면 1차 합격하셨잖아요, 그죠? 합격했다는 가정하에 거울을 보고 난 이미 감자평가사다 해요. 이미 평가사 합격을 했고 돈을 벌고 일을 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가시기 좋습니다. 난 이미 합격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이 나빴든 내 실력이 안 됐든 안 됐을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더 지식을 쌓는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 아니 버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상해지거든요, 사람들이. 저도 좀 살짝 이상해졌고. 그래서 멘탈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잠은 죽어서 잔다. 요거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팁을 드리자면 스탑워치 있죠? 그걸로 순 공부 시간 재세요. 8시간, 최소 8시간 정도 확보하시면 됩니다. 직장 병행하시고 알바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저도 알바하면서 했거든요. 일하면서 했고 한 4시간 잔 것 같아요. 학원 끝나고 10시부터 한 2시까지 술집에서 알바하고 한 7시에 일어나고 6, 7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거 삶을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모두가 다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지금 모두가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혹은 나는 진짜 진심이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하게 할 경우에 시간이 많이 날아갑니다. 아시죠? 지금 8,000명에 한 30% 합격률을 하면 2,400명에다가 전년도에 1,000 얼마 합치면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3,000명, 4,000명 중에 180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보통 허수가 한 7, 80%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어느 시험이든 간에 허수가 7, 80% 있어요. 이 말은 곧 내가 7, 80% 확률로 내가 허수라는 거거든요. 마음 단단히 먹고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진짜 많이 가요. 더 얘기 드리고 싶은데 짧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처음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혹시라도 작년에 들어오셨던 분도 있고 재작년도 있을 거고 공부를 좀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해에 합격하는 사람은요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해에 잘한 사람이 붙어요. 연차 상관없이. 그러니까 올해만큼은 잠은 죽어서 잔다는 마인드로 불같이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법규 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법규 담당하고 있는 공대호입니다. 저희는 이제 실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쭉 나눠지면서 강사님들이 쭉 연결해서 하시고요. 이론하고 법규는 선생님들이 나눠서 개별적으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형태여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김관선 평가사님이 잠은 죽어서 잔다 뭐 이런 무서운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사법연수원에서 시험 보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잠은 꼭 주무시고요. 그만큼 열심히 하라는 취지입니다. 우스갯소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법규를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법규 과목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상담을 해보면 어렵다. 그러니까 근데 어려운 것이 말 논리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접근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간 너무 다가서기에는 낯선 그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가 복잡하지만 탄핵 이러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구속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만약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으면은 탄핵이 뭔지 구속이 뭔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법규 역시 용어가 좀 낯섭니다. 일본에서 넘어온 법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법 용어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논리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낯설어서 어렵다, 생소해서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과 분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출제 경향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 출제 경향은 여기서 이제 적어드렸지만 판례하고 법조문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제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기 이전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자격시험을 주관합니다. 그 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시험의 전문가입니다. 저희 담당자가요, 저희 시험 문제를 보고 이게 논란이 있겠다 없겠다 고를 수 있을 정도로 그 직원들이 평가에 대해서 깊숙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란을 없애고 싶어 해요. 논란이 있으면 담당자들이 문책당하겠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파기해서는 안 되는 시험지를 파기해서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시험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말이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논술 시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 문제가 어렵다, 쉽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오류가 있어. 이거라면은 이게 산업인력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뒷감당이 안 됩니다. 해서 감정평가 법규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 가족이 가다가 호수에 빠져서 추락을 했는데 이 경우 1번 아버지와 아들이 죽었을 경우에 재산 상속 문제, 2번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동시에 죽었을 때, 아버지가 5분 먼저 죽었을 때 이 문제를 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대충 따져갈 수는 있겠지만 산업인력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말은 출처가 뭡니까? 그러면은 제 내피셜이요. 이러면 출제가 불가합니다. 오케이? 그 말은 뜻은 법규에서는 출처가 법 아니면 판례 이거는 누가 시비 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채점 기준표도 명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규의 최근 경향을 보면 항상 출제의 근거가 명확한 문제들 위주로 나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도 있고 범위가 넓어져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출제 경향이 판례하고 법조문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론 중심의 법률 문제라면 지금은 명확한 출처의 근거가 있는 문제로 출제가 나온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은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할 때 항상 판례에서 쟁점이 됐던 것을 묻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판례를 정리하다 보면 이 판례가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3번은 기술적인 사안 포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을 다루는 전문 시험에서는 항상 교수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있는 거대로 쓰지 말고 주어진 사실관계를 나의 언어로 녹여서 결론을 지어라.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판례나 출처가 명확한 부분들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앞에 앉아있을 때랑 여기 와서 올라오니까 세상 엄청 많네요. 오늘 이제 거리 자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제 앞에 실무 이론 법규 각각 과목별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 평가사님들이 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서 저희 학원에만 있는 프로그램이죠. 독종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평가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방금 하신 말씀이 우리 공부 절대 시간 필요하다. 절대 시간 꼭 지켜야 된다. 라는 말씀을 모든 지금 평가사님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말이 쉽죠. 앉아서 공부하는 거 말이 쉽죠. 지금까지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는 거를 해보지 않은 경험이 있다면 그러면 사실 딱 개강하고 나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힘들어요. 앉아 있다가 좀 나가고 싶고 핸드폰도 좀 다시 보고 싶고 점심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했을 때 1시간 잠깐 걷고 올까? 2시간 있다 보내고 오고 싶고 이제 점심 좀 먹었으니까 잠깐 가서 좀 앉아야겠다 라고 이제 앉았다가 한 5시쯤 됐나 조금 있으면 이제 저녁 먹어야겠다. 뭐 먹지? 1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저녁 먹고 와서 들어갈까 하다가 날이 좋네. 걷다가 집에 가버리는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면 처음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험생이 절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수험생 혼자만의 의지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저희는 그냥 강제로 여러분 그냥 앉아서 공부하세요 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걸 이제 독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실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신 분들에서 1차를 합격하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1, 2차를 같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시작은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획적으로 내년까지 어떻게 보낼 건가 이게 중요할 텐데 그리고 지금 오신 분들에서 제가 풍문으로 듣기로는 독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신다. 뭐 다른 것들은 실무 이론 법규 다 뭔지는 알고 대충 어디서든 다 주워 들어봤는데 독종은 이제 다른 데서는 안 하는 거니까 이게 좀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풍문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 페이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 2차에 대해서는 정규 강좌, 기본 강의랑 문제풀이로 이루어져 있는 정규 강좌, 그 다음에 아까 토요일에 모의고사 본다라고 했었던 GS, 요거는 어느 학원 가도 다 하는 게 이제 2차 관련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학원에만 있는 건 이제 독종 프로그램입니다. 독종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한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 공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잠깐 칠판을 조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강좌, 그 다음에 GS 어디 가나 이제 있는 프로그램인데 정규 강좌는 말 그대로 학습 배우는 이제 프로그램이죠. 이론이 뭐고 실무가 뭐고 법규가 뭐냐에 대해서 배우는 게 정규 강좌라면 GS는 이 배운 걸 바탕으로 시험을 보는 게 GS죠.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게 요 사이에 이제 간극입니다. 정규 강좌 들었고 기본 강의 듣고 이제 7월쯤에 연기한다라고 해서 왔는데 기본 강의 3달 되게 열심히 들은 것 같은데 GS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열심히 들었고 이해도 한 것 같고 문제도 좀 푼 것 같은데 좀 손대기가 어렵다. 막상 문제를 받았을 때 백지에다가 나만의 답안을 쓰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경험을 누구나 연기 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상쇄시켜 드리고자 만든 게 저희 독종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간극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가 좀 되지 않아서입니다.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공부를 했지만 잘못했을 수 있고 했지만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해야 하는 공부는 실무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하고요. 이론 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실 공부라는 게 객관식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암기를 해야 되고, 지금 시점에 기본 강의를 듣고 다 암기를 하고자 하면 너무 양이 많은데 그럼 어디까지는 최소한 지금은 해야 되느냐, 우리 요거를 수험생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독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같이 강의를 하면서 문제 푸는 방법 먼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신 그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시험이다라는, 우리 논술 시험을 보잖아요. 논술 시험이다라는 형식에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서 이제 실제 시간 제고, 문제 푸는 걸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실무처럼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제 한다니까 한번 보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 문제 보면은 뭘 써야 되고, 그래서 나 암기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한 문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론 법규는 뭔가 암기하거나 내가 재료가 된 거를 습득해 놓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론 법규는 초반부터 문제를 풀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초반에는 이제 기본 강의 들으셨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부터 요건 이제 암기를 같이 하시고, 암기하고 쪽지 시험 보고, 암기하고 쪽지 시험 봐서 이제 토요일에 시험 보러 갈 때 아무것도 못하고 오지 않도록, 그래서 문제를 받고 나서 나 이거 평일에 암기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써보자. 완벽한 100점짜리 답안은 아니더라도 또 이 내가 공부한 걸 어떻게든 표현을 해보자 라고 연결이 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써놓은 프로블럼 1, 2, 3 다 이제 수험생들이 공부하다가 겪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학습 방향의 부재,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의 부재, 어떻게 뭘 할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암기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험생활. 아까 모든 평가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부분이죠. 절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절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앉아있다가 집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말씀드렸죠? 엉덩이 계속 근질근질거리고 밖에 나가고 싶고 앉아있어도 핸드폰 보고 싶고, 그게 사람이니까 당연히 드는 욕구입니다. 그거를 이제 나를 믿지 말고 그냥 프로그램에 나를 맡겨놓고 하라니까 하고, 출석 확인한다니까 해서 안 하면은 뭐 내보낸다는데, 그래서 그럼 매일 출석을 해야겠다라고 강제적으로 좀 앉아 있게끔, 그리고 이제 앉아 있으면, 그리고 아침에 나왔으면 굳이 이제 가기보단 나왔으니까 밤까지 하고 가자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수험 생활을 좀 관리를 해드리려고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말씀드린 부분을 독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해결되실 수 있게끔 옆에서 제가 계속 도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종 시작하면 요 프로그램을 그냥 자료만 던져줘서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매일 학원에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들 같이 마주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긴다. 그러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좀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학원에서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저랑 이제 같이 호흡 맞춰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종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종 시작하면 다 더 구체적으로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매일매일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독종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관련해서 GS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김상학 평가사님 나와서 설명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꼰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실 올해부터 스터디를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2008년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초반에 한 3, 4년 정도 스터디를 계속 진행하면서 그때 당시에 실강 수강생만 700명 들었었어요. 1타라는 거. 저는 1타라는 소리 싫어하고요. 스타였습니다. 스타였다가 너무 업계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법인에 있다 보면 출자도 해야 되고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 좀 줄였습니다. 스터디를 안 하고 있다가 10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다시 돌아왔다는 광고를 막 하는데 뭐 왕의 기환 뭐 이런 네, 그런 관계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스터디를 제가 진행하고요. 실무는 뭐 이론은 최민 평가사, 법규는 이제 장태성 평가사하고 공도 평가사 이렇게 진행하게 될 거고요. 뭐 우리가 스터디를 기수로 좀 나눕니다. 0기,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해서 나누고요. 8월, 그러니까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7월이죠. 7월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연기 스터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7월에 2025년 시험이 끝나면 26년 대비하는 스터디가 연기부터 시작합니다. 10주, 10주, 8주, 6주, 6주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연기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문제에서 다루게 되고요. 시리번 모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본이 제일 어려워요. 예.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실무 문제는 문제가 쉬운 건 아니고요. 기본을 정확하게 쌓아드릴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해드립니다. 기출 문제와 거의 흡사한 내용들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기에 와서는 제대로 이제 쓰기 시작해야 되긴 하는데요. 이론 목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논술을 제대로 시작하는 시기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가 되는 이 문제 양을 분석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잘 체크하고 가야 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하거나 A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을 B라고 해석하거나 이런 오류로 인해 가지고 답안을 제대로 못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실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럼 그 패턴을 알고 그 패턴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함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 분석 요거에 이제 방점을 둬가지고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고요. 2기 같은 경우는 사실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빠지십니다. 근데 이거 참여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긴 해요. 왜냐하면 요게 한 1월, 2월 3월까지 이제 거의 2월, 3일이죠. 2월, 3월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빠지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하는가 하면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난제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0기부터 1기, 2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진도를 좀 말씀을 드려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출제할 거예요. 여기까지 출제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독중에서 그 범위에서 요거는 암기하고 가면 문제 나올 거야. 나왔네? 써봐야지. 땡 틀렸지롱?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3, 4기가 되면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3개월 뒤에 2차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실전입니다. 랜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진도 없이 랜덤이고요. 뭐 난이도도 들쭉날쭉합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시험에서 치러야 되는 전략도 있어요. 쉬운 문제는 남들보다 조금 더 정시하게, 어려운 문제는 카바칠 수 있는 정도로, 남들보다 잘 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카바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스터디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강사 주도 첨삭.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답안을 내다 보니까 강사들이 채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년도 합격생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첨삭 채점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이 뭐 전체를 하지는 않는데요. 실무는 강사 3명이 다 붙어가지고 한 절반 이상을 다 채점해드리고, 어쨌든 이런 목표도 강사가 첨삭에 참여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기수에 한 두 번 정도 이상은 강사 첨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거
한부에 5,000원인가 6,000원인가 학원에 주거든요. 안 하고 말지 씨.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구체적인 피드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는 답안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강사에 의해서 채점을 받아보는 것, 첨삭을 받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는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